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HTS 내에서 주식 종합 차트를 열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식 차트입니다. 보시면 캔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일자별 거래량이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 이동 평균선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순으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추세를 형성한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 아무런 옵션도 달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차트의 형태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주가를 형성하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주지표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된 영화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주식 관련된 영상 혹은 경제 TV, 다른 주식 유튜버 분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주된 지표, 기본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표들, 즉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기본 지표에 더해서 MACD라던가 OBV라던가 아니면 일목균형표라던가 볼린저 밴드 등을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 지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절대 주식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를 정말 오래 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생각 외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지표만 놓고 다른 보조지표를 어떠한 것도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수평선적인 지지를 긋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직선 추세선으로 추세를 긋는다던가 아니면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 이동평균선만 보고 캔들과 거래량만 보고도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내 입맛에 맞고 원하는 매매 포인트와 주가에 대한 이런 신빙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보조지표인데, 보조지표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 이게 상당한 투자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언제든 될 수밖에 없습니다. 키움 종합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여기 주 옆에 있는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 형태를 나눌 수 있고 그 아래로 보시면 기술적 지표 그리고 신호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신호 검색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캔들당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강세와 약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차트 안에서 어지럽힐 수 있는 포인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볼린저 밴드라던가 일목균형표라던가 구름대를 확인한다던가 거래량에 있어서 보조지표를 확인한다던가 이런 거는 모두 기술적 지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지표가 추세 지표를 비롯해서 변동성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거래량 지표, 그리고 선물 옵션 전용 지표, 기타 지표, 그리고 기타 지표, 선물 옵션 지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보조 지표들 일일이 체크한다면 수십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보조 지표를 정말 이해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은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고 그래, 이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면 되지, 이런 장점들만 보고 보조 지표들을 마구잡이로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한번 추가를 해본다고 하면, 제가 체크한 지금 보조지표들, 지금 정말 많은 보조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넣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 가격지표, 모멘텀 지표, 강도지표, 변동성 지표, 추세지표 등을 다양하게 나열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추세 지표라던가 이런 변동성 지표, 즉 메인 차트에 형성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차트 지저분하고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조 지표들 하나하나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그만큼 나와 있는 시그널에 있어서 의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보고 단점을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열한 보조 지표들은 절대 의미있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CCI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RSI에서의 장점과 단점, OBV에서의 장점과 단점, MACD에서의 장점과 단점, 허수성 등이 있을 것인데, 이를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서로 보완해서 사용하면 되지만, 그 의미가 비슷하거나 혹은 크게 이격이 있는 지표라면 MACD에서 맞는 시그널이 OBV에서 어긋난다던가, 아니면 OBV에서 맞는 시그널이 RSI와 CCI 이격도에서 차이가 나버린다던가, 그렇게 어떠한 보조지표를 믿고 따라가기에는 다른 지표들에서의 이런 신호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신호를 보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보조지표의 해석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볼린저 밴드와 이런 스팬, 일목균형표를 상당히 많이 보곤 하지만, 결국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추세 지표라고 본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추출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만약 정말 추세만 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예 가격이동 평균선을 지워버린다던가, 아니면 일목균형표 중 일부를 지워버린다던가, 어느 정도 내가 주지표로 볼 수 있는 차트를 깔끔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볼린저 밴드면 볼린저 밴드, 가격이동 평균선이면 이동 평균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집중을 하고, 그에 따른 단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보조지표를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를 조합해서 보는 게 가장 신뢰성 있는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트가 지저분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거나 주식 초보분들이 보시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무작정 나열한다고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지표만으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정말 내가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장점만을 부각시킨 그런 지표가 아니라 단점 역시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조지표를 상호 보완 측면에서 가져가야지, 장점만 보고 오히려 무분별한 남발을 하는 보조지표는 겉으로 보면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일 수 있더라도 정말 빈수레가 요란한 그런 매매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캔들 하나하나의 흐름을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다른 보조지표에 휩쓸려서 뇌동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보조지표보다는 단 하나를 쓰더라도, 단 두 개를 쓰더라도 그 포인트의 장단점을 명확히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떤 보조지표를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